과정과 함께 볼게요. 국권비탈 과정과 연관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신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한일의정서 어떤 조약이었죠? 바로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서 이 대한제국의 땅 중에서 군사 요충지로 활용할 만한 데가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자, 이런 일본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반대했던 애국계모운동 단체가 보안회가 있었습니다. 자, 보안회에서 주장한 건 이거예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한일의정서랑 짝을 맞춰서 이 시기에 일어났으니까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뭐가 맺어지게 되나요? 일사조약, 일사늑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자,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비판했던 그 신문이 황성신문이 있는데, 이 황성신문에 어떤 글이 실리게 돼요? 장지연의 항상 나오는 그 글이죠. 시일야, 오늘 밤 나는 소리 놓아서, 목을 내놓아서 울겠다. 시리아 방성대국이 실리면서 우리나라의 국권비탈에 대한 그 참담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고종의 강제퇴위, 이때도 애국계모운동단체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런 단체가 설치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어떤 활동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항상 지도에 대한자강회 딱 쓰여져 있고 그 지도 나오는 그 단체죠. 대한자강회에서는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게 대한자강회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술국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랑 딱 맞지는 않지만 애국계몽 운동의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애국계몽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또 뭐가 있냐면 국채, 국가의 빚이죠. 채무, 국채를 보상하려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이 있습니다. 몇 년도? 1907년에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국채, 일본에서 점점 돈을 빌릴수록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보상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실시했는가예요. 바로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시한 운동이고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일제강점기에 비슷한 운동과 함께 엮어서 잘 나오게 되는데요. 그 비슷한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에요. 물산장려운동이 뭐냐면 일본 물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자, 우리나라의 그 물산을 사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좀 증진시켜보자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대구 서상돈처럼 그 지역이랑 실시했던 사람, 이 주도했던 사람이 시험에 잘 나와요. 비교해서 짝을 알아두세요. 일제강점기 전이고요. 일제강점기 당시에요. 여기는 평양에서 조만식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대구에서 서상돈이, 평양에서 조만식이.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짝을 맞춰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애국계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민회인데요. 1907년이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게 이거 신간회 아니에요. 신간회, 일제강점기의 신간회와 이제 혼동하지 말길 바래요. 신민회인데 신민회는 우선적으로 주도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도는 안창호나 양기탁 등의 사람들이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는데 일단 여기에서 지향하는 정치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아직까지는 뭐만 나왔죠?
입헌 군주제만 나왔죠.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군주를 제약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왕은 존재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뭐를 주장하냐면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주장을 합니다. 공화정. 그럼 어떤 활동을 벌였느냐. 자, 애국개몽운동에서 신민회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자, 활동, 애국개몽운동이니까 당연히 뭐랑 뭐는 들어가겠어요. 애국개몽운동에서는 실력을 양성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양상하자고 하는 게 그런 방향이니까 이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의 활동이 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교육 면에서는요. 교육활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오산학교나 대성학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산업을 위해서는 자기회사, 태극성황같이 출판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 뭘까요? 바로 독립운동 기지건설입니다. 자,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건설.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의병항쟁에서 의병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서 했던 일이죠. 자, 이게 왜 애국개몽운동에서 나올까요? 바로 애국개몽운동에서 이 신민의 단계에 이르면요. 이 의병항쟁과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생각을 한 거죠. 교육과 산업의 증진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세운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가들이 양성한 요람이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단체 비밀단체였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체가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해체가 돼요. 무슨 사건으로? 105인 사건으로. 이게 뭐예요? 안중근과 이제 친척이었던 안명근이 초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관련된 인물들 다 잡아들였는데 대부분 신민회의 사람들이었고요.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이 105인이나 돼요. 105인 사건으로 해체가 됩니다. 중요한 거 뭐라고요? 결국에는 이 애국개몽운동도 의병어제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사료를 통해서